예, 안녕하세요. 홍순례입니다. 저희 홍순례 박사 TV에서 사주, 장명, 꿈의 몽, 한자, 교양에 관한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내 인생의 최악의 꿈 7가지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금니 이빨이 강제로 뽑힌 꿈, 두 번째로 수학여행 버스가 나를 두고 떠나간 꿈, 세 번째 후라이팬에 고등어 기름이 튀어올라서 양복에 묻은 꿈, 네 번째로 화단에 목담꽃의 줄기가 잘려나간 꿈, 다섯 번째 자동차가 멈춰선 꿈, 여섯 번째 자동차의 기름이 텅텅 비어있던 꿈, 일곱 번째 기차에서 가방을 잃어버린 꿈. 이러한 꿈들의 해설을 덧붙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의 인생길에는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운하고 명은 좀 다릅니다. 사주에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연월일시의 8자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명 말고 10년마다 변하는 대운, 1년마다 변하는 세운, 월마다 변하는 월운, 일마다 변하는 일운, 2시간 간격으로 변하는 시운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길에서 운이 변하기에 그 사람의 운명의 길도 변화해 나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자는 이렇게 뜻이 좀 세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면은 내쉬는 숨 호, 들이마시는 숨 흡, 우리가 목욕이라고 하면 머리 감을 목, 몸 씻을 욕이 되겠습니다. 또 수염이라고 하면 입에 위에 쪽에 난 것을 수, 입 아래로 난 것이 염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인간의 이러한 운명의 길을 미리 알 수는 없을까? 예, 대표적인 것이 예지적 꿈의 세계고 사주의 세계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아가 한 가지를 더 들라면 관상에서 나아간 체상, 체상에서 나아간 심상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관상은 얼굴이지만 체상은 그 사람의 행동 거지, 밥 먹는 거, 걸음걸이, 말하는 것, 일거수, 일투족을 살펴보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심상은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 사람됨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예, 명심보감에 천망은 회하나 소위 부르라. 예, 하늘의 그물은 넓고 넓어서 엉성해 보이지만은 빠뜨리는 법이 없다. 예, 더러운 짓하고 못된 마음씨를 갖고 있는 놈이 인생길에서 잘되고 복받는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요즘에 법 이렇게 법을 내세우는, 그래서 법꾸라지,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꾸라지를 천망, 하늘의 그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법보다도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이러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늘이 복을 내려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여기 유튜브에 제 인생길에서 대박의 꿈 7가지, 또 흉몽이라고 할 수 있는 최악의 꿈 7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꿈을 꿨지? 제 어릴 때 몇 살 때인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 아주 어릴 때 꿈에 이렇게 어떠한 오색의 무지개 속을 이렇게 걸어간다고 그럴까요? 그러한 꿈을 꿨습니다. 예, 그래서 그 꿈에서 아주 굉장히 신비하고 환상적인 오색의 알록달록한, 예, 그래서 제가 아주 어릴 때의 꿈에 대한 생각은, 느낌은 좀 아주 좋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야, 내가 아주 어릴 때 꿨던 꿈을 다시 꿔볼 수 없을까? 그런데 안 꿔집니다. 예, 제 자신의 꿈에 관한 최초의 저서로 1996년 6월 15일 현실 속의 꿈 이야기라는 책을 출간한 바가 있습니다. 그 책의 맨 첫 장에 제가 자작시를 갖다가
적어 놓았습니다. 예, 때는 1996년 1월 27일이 되겠습니다. 현실 속의 꿈 이야기 책에 꿈이라는 이러한 시를 갖다가 제가 올려 놓았습니다. 예, 꿈속으로 오늘 밤은 돌아가고 싶다. 어린 꼬마의 오색의 환상적인 꿈길 속으로, 예, 제가 몇 살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꿈에 오색의 이런 환상적인 꿈길 속을 걸어가는 이러한 꿈을 꿨었습니다. 예, 예, 여기는 그 아버님이 저보고 공부하라고 어린 시절에 그 딱지를 갖다 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갖다 또 주워다가 이 소중한 딱지를 갖다 버렸다고 부뚜막에 앉아서 말리던, 예, 어렸을 때 무더운 여름날에 가족이 어느 계곡으로 놀러가서 이렇게 참 재미나게 즐겁게 한때를 보냈던 그러한 시절이 그립습니다. 예,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소중한 지나간 나날 속으로 꿈속에서나마 돌아가고 싶습니다. 예, 저는 어머님이 40여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어떠한 그리움, 예, 한이 가슴속에 좀 맺혀 있습니다. 예, 이러한 어머님이 저를 지켜주고 돌봐주시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대박꿈 6가지. 예, 새해에 이런 꿈을 꾸면 최고. 예, 동영상이 현재 1등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대박꿈 1가지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작년에 그 목련나무에 하얀 흰꽃이 만발해서 활짝 피어있던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아주 그 신비하고 아주 그 상서로운 기운이 이렇게 뿜어나오는 그러한 나무를 보던 꿈이었습니다. 깨어나서 야, 나한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좋은 일이 뭐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글쎄요, 예, 작년에 큰 며느리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지금 발령받아 나가 있습니다. 이거로 된 건지 아니면 제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 춘천에 철학관 원장이 스피또 2000에 당첨돼서 저에게 팥고물이 좀 떨어지는 일로 실현이 될지, 근데 좀 섭섭하게 아직 안 됐습니다. 이거 조금 걱정인데요. 이 사주상으로 이 추운 계절이 지나가면 더 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조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철학관 원장의 스피또 2000 당첨을 예지하는 꿈 사례가 올려져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 인생의 최악의 꿈 7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어금니 이빨이 강제로 뽑힌 꿈이었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꿈에 제가 이렇게 치과 의자 같은데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벤치로 제 어금니 이빨을 갖다가 잡아 뽑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나 안 빼도 된다, 빼지 말아라, 그러는데도 제 어금니 이빨을 강제로 뽑아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서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춰보는데 여기 그 이빨 빠진 데가 아주 흉측하게 되어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서 야, 이거 내 주위에 친척분이나 누군가가 돌아가신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당시에 고모부님이 노안으로 좀 계셔서 야, 고모부님이 돌아가실래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여기 유튜브에 이빨이 빠지는 꿈에 관해서 여러 개의 동영상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빨 빠지는 꿈이 꼭 가족이나 친지 주변 누군가의 죽음으로만 실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빨 빠지는 꿈이 좋지 않은 안 좋은 일로 일어나는 것은 100%라 하겠습니다.
뭐 시험에 떨어진다든지 사귀던 애인이 떨어져 나간다든지 또는 회사에서 뭐 실직하게 된다든지 이빨의 상징 의미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실현되고 있습니다. 예외가 있는데요. 꿈속에서 썩은 이빨이 빠졌다든지 아니면 꿈속에서 생각하기를 이 이빨이 빠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경우에는 현실에서 좋은 일로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썩은 이빨이 빠지면 근심 걱정이 좀 해소되는 경우가 있고 꿈속에서 대롱거리던 이빨이 빠지기를 바랬던 사람이 즉석시 복권에 당첨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 어떤 분이 댓글로 제가 국어교사라고 국어교사가 치아라는 말을 안 쓰고 이빨이란 말을 썼다고 그렇게 태클을 걸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이빨이 빠진 꿈 더 쉽게 받아들이시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당시에 제가 모 스포츠 신문에 꿈에 관한 연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당시에 IMF가 터진 특수 상황에서 저를 둘러싼 여건이 안 좋게 진행이 돼서 저 자신은 연재를 계속하기를 원했는데 강제로 중단되는 이빨을 강제로 뽑혔거든요. 그리고 꿈에서 그 흉측한 이러한 모습대로 저에게는 당시에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웠던 그러한 일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연재를 통한 꿈 연구에 보다 더 매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잃었다고 아쉬워했습니다. 예, 꿈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을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안 좋은 꿈을 꿨다고 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안 좋은 꿈을 꾸지 않더라도 안 좋은 일은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런 안 좋은 꿈을 꿈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제가 연재의 강제 중단이라는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제가 만약에 꿈을 안 꿨더라면 그 어떠한 심리적인 충격이 더 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은 이게 이렇게 되려고 내가 이빨을 강제로 뽑히는 꿈을 꿨지. 예, 이렇게 제 자신의 마음을 추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 어떤 분의 사례에 이렇게 떡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개가 탁 해서 그 떡을 갖다가 이렇게 뺏어 먹는 이러한 꿈을 꾸고 나서 사기로 인해 가지고 5천만 원을 날리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 못된 놈에 대한 그 살인의 충동까지 느꼈답니다. 그랬는데 꿈에 개가 이렇게 떡을 뺏어 먹는 그러한 꿈을 꿨기에 내 재물이 날아가는구나 이렇게 꿈을 통해서 스스로의 마음을 좀 가라앉히는 어찌 보면 꿈을 믿는 사람들에게 좀 가능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사례에 보면은 어느 그 여자분이 꿈에서 웬 남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남자에게 요만한 그 어린아이가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이분이 맞선을 봤는데 그 남자분이 뭐 그런대로 괜찮아서 결혼을 하기에 이릅니다. 근데 그 말을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 남자에게 전처소생에 아들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분은 자기가 꿈에 그렇게 그 남자에게 아들이 있는 걸 꿈으로 봤지 않습니까? 요게 내 운명의 길이야. 이렇게 슬기롭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빨 빠지는 꿈에 관해서 제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한국인의 톱10 꿈의 몽, 이빨 빠지는 꿈의 실증 사례, 여러 가지 사례가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새롭게 이빨이 빠지는 꿈,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꿈의 실현은 꿈꾼 사람의 처한 상황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노예가 돼서 일하는 꿈이 보통은 좀 안 좋은 여건에서 아주 개고생하는 나쁜 꿈이지만 뭐 대학원 박사과정 시험을 본 사람에게는 합격의 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자동차의 길이 끊어진 꿈이 만약에 뭐 자식의 고등학교 입학시험과 관련된다면 뭐 낙방을 하게 되겠지만 의외로 버스 탔는데 눈이 와서 좀 연착이 돼가지고 약속 장소에 뭐 몇 시간 늦게 가는 일로 실현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집사람의 꿈 사례인데요. 시험에 떨어졌다는 꿈이 있습니다. 예, 이 꿈을 꿨을 때 그 큰며느리의 공무원 시험 발표가 나기 한 3, 4일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것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걱정했는데 제가 여기 유튜브에 동영상으로 올려놓았지만 제가 왕십리에서 춘천으로 가는 기차를 놓치는 일로 요 고개만 돌려봐도 들어오는 기차를 탈 수가 있었는데 뭔 귀신에 홀렸는지 춘천행 기차를 놓치는 일로 실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차를 놓친 후에 제가 오히려 더 좋아했습니다. 야, 내가 참 자칭 박사라는 놈이 뭔 놈의 기차도 하나 못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집사람이 꿨다는 꿈 이야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 전화해서 자세히 물어보고 아이고 큰며느리가 합격하겠네. 이렇게 꿈이 실현되는 데 있어서 좀 다소 의외성으로 실현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뭐 노란 똥이 이렇게 쟁반에 담겨 있었어요. 좋은 꿈이다. 재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상징적으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후라이팬에다가 동그랑땡을 이렇게 붙여놓고 보니까 이게 꿈에 이런 쟁반에 똥이 담겨있던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 예, 요렇게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동그랑땡을 안 붙일 수도 없고 근데 만약에 이러한 동그랑땡 붙이는 게 없었다면 그 쟁반에 노란 똥이 담겨있는 거는 재물이 나한테 생겨나는 일로 실현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꿈의 실현에 있어서 의외성이 있기에 처한 상황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내 인생의 최악의 꿈 7가지 중에 두 번째, 수학여행 버스가 나를 두고 떠나간 꿈. 예, 사담이지만 저는 수학여행하고 좀 인연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다만 어렸을 때는 좋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당시에 그래도 서울, 인천으로 수학여행을 갔었습니다. 예, 제가 삼형제 중에 장남으로 그래도 아버님께서 저에 대해서 좀 특별 배려로 초등학생 때는 수학여행도 가고 더 어렸을 때는 아버님이 저에게만 그래도 그 스케이트를 당시에 사다 주셔가지고 이 강에 나가 보면 다른 애들은 그 이렇게 썰매 같은 거 타는데 저는 그래도 스케이트를 탔습니다. 그리고 또 초등학교 때 아버님께서 좋은 중학교 들어가라고 6학년 때 당시로서는 저 거금이 들어간 과외 공부를 갖다가 했습니다. 장남의 특혜가 있습니다. 그 소풍 가서 찍은 사진 보면 그래도 동생들은 고무 신는데 저는 운동화 신고 있는 참 그렇게 초등학교 때는 좋았는데 중학교 때는 수학여행을 못 갔습니다. 아니 안 갔다라고 해야 되나요? 당시에 뭐 어디 수학여행 버스가 굴러서 대형 사고가 나가지고 수학여행 폐지 해가지고 중학교 때는 없었고 예, 고등학교 때 경주로 수학여행이 있었는데 저는 당시에 어머님께서 그 중풍으로 이렇게 누워 계실 때라서 집에 아버님에게 학교에서 수학여행 간다는 얘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제가 다니던 그 춘천 고등학교에서 수학여행 안 간 학생
한 12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교실에서 자율학습 이런 거 하고 그랬습니다. 또 조금 서글픈, 좀 눈물 나는, 제가 당시에, 어머님이 아파서 나는 수학여행 안 가도 뭐 돼. 이런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춘천고등학교 그 도서관이 이렇게 2층에 있었습니다. 2층에서 이렇게 공부하다가 뭐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이렇게 보니까 수학여행 갔던 버스가 막 그 정문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가 보니까 그 수학여행 그 버스가 버스 그 지붕에 이렇게 알록달록 깜빡깜빡 이렇게 그런 불빛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딱 보니까 나도 모르게 참 눈물이 좀 나는, 나는 이런 수학여행을 어머니 아프다고 또 집안이 어려워서 나는 가지 못했구나. 좀 그때 조금 서글펐습니다. 대학교 가서도 뭐 이렇게 그런 뭐 수학여행 같은 거를 갈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수학여행을 갔던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떤 여건인지 하여간 뭐 갈 수가 또 없었던, 제가 그 뭐 ROTC 해서 그런 건지, 그건 잘 기억도 안 납니다. 근데 뭐 대학교 때는 뭐 수학여행 뭐 가봤자 그런 거고, 그 후에 제가 교직에 나와서 이렇게 시골 학교에 있을 때 이렇게 수학여행을 가는데 수학여행을 못 가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가정 형편으로 어려워서. 그래서 당시에 제가 뭐 선생님에게 내가 그 수학여행비를 대주겠다. 그때 돈으로 3만 원입니다. 오래전 일인데 요즘 돈으로 하자면 물가 올라는지 그래도 한 30만 원은 될 것 같은데요. 요즘에 수학여행비 얼마 내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내놓고 보니까 그래도 학창시절에 수학여행을 갔다 오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저야 뭐 술 한잔 안 먹으면은 학생 그래도 보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랬었습니다. 그랬는데 그해 가을에 그 학생이 이렇게 선물 하나 갖고 왔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양말 3컬레하고 돈이 3만 원이 들어있던 거예요. 그래서 너 집안이 어려울 텐데 3만 원이 이게 어디서 났냐 그러니까 송이버섯 따서 팔았다고. 그래서 제가 양말만 받고 돈은 너 3학년 올라가는데 그래도 교납금으로 한 번 더 내라. 사회 나가서 돈 많이 벌고 잘 살면 그때 갚아도 된다. 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는 뭐 인생길을 좀 인간적으로 좀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제 대학 동기 중에 좌우명이 옆에서 피토하고 죽더라도 쳐다보지도 말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저는 멍청하게 남이 토할 것 같으면 가가지고 등 두들겨 주는, 나이 들어서 보니까 참 이 사회가 비정한 사회라서 저도 돈도 좀 띠키고 그런 일이 좀 많았습니다. 자, 각설하고요. 이러한 그 수학여행 버스가 나를 두고 떠나간 꿈이라면 꿈을 꾼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리 실현된다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버스는 어떠한 거대한 기관, 단체, 조직 이런 것을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꿈에서 조그만 승용차였다면 뭐 한 4-5명이 속한 집단이나 소규모 회사가 되겠습니다. 버스는 보다 좀 커다란, 또 만약에 비행기였다 그러면 아주 고급의 직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저놈의 버스가 나를 태우고 가야 되는데, 꿈속에서 내가 이렇게 어디 소변을 좀 보고 있는데 당연히 나를 좀 기다렸다가 태우고 가야 되는데 나를 두고 그냥 떠나간 거예요. 이러한 꿈을 꿨을 때 현실에서는 뭐 요즘으로 보자면 어떠한 질병이나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장에 나갈래도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거나, 또는 어떠한 사건이나 사고 등등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거나 직장에 나갈 수 없는 여건으로 실현된다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올려놓은 버스 꿈의 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 인생의 최악의 꿈 7가지 중에 세 번째, 후라이팬에 고등어 기름이 튀어 올라가지고 양복에 묻은 꿈을 꿨습니다. 이러한 꿈을 꿨을 때 자신의 직이나 명예나 존심에 조금 먹칠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로 실현된다 하겠습니다. 예, 제 자신은 인생길에서 그래도 좀 성실하게 노력하는 삶을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또 어찌 보면 아첨하지 않고 좀 강직한 제 소신껏 행동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왔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교직에 나와서 학생들에게 악착같이 한자 공부를 시켰습니다. 수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예. 근데 이때는 여중 중학생이라서 그래도 좀 제가 이렇게 강압적으로 해도 좀 통했는데 한자 공부시키고 시험을 갖다가 옥상에서 뚝뚝 떨어져 가지고 시험을 보게 했습니다. 예, 이전에 ROTC 시험을 보면은 이렇게 연병장에서 뚝뚝 떨어놓고 시험 봅니다. 거리가 한 5m 돼가지고 컨닝할래야 컨닝할 수도 없게 저도 그렇게 좀 악착같이 한자 공부를 시켰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전에 원주 이렇게 시내 가다 보면 이렇게 웬 아줌마 와서 인사를 합니다. 누구요? 그러면은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가르치던 학생이 저를 어떻게 알아보고 근데 인사하고 나서는 꼭 한마디 합니다. 선생님, 그때 선생님이 한자 가르쳐 주신 거 강압적으로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신 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제가 여기 춘천 여자 고등학교에서 제가 맡았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제 자비로 한자 쓰기 교본 한 120권 갖다가 서점 주인에게 좀 부탁해서 원가로 좀 달라. 학생들 공부시키려고 그런다. 이렇게 한자 쓰기 교본을 사가지고 제가 맡은 3개 반 학생에게 나눠줬습니다. 야, 이거 무상이야. 다만 요거 하루에 반장씩 써야 돼. 반장씩. 그게 그래도 페이지가 꽤 두툼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래도 이게 꾸준히 쓰면은 이거 아주 좋아. 우리나라에서 영어 배우는 것보다 그래도 한자 배우면 사회생활 하는데 아주 유용해. 그러니까 한자를 꼭 1800자를 익혀라. 그런데 그렇게만 얘기하고 제가 또 그냥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학생들한테 아는지 모르는지 이 자가 무슨 자야? 이렇게 조금 좀 강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하필이면은 제가 담임을 맡았던 학생들이 선생님, 저 이제 한자 안 쓰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 그러면은 니네가 말로 그렇지 집단으로 이렇게 떼거지로 그렇지 비밀 투표를 하자. 한자를 갖다가 계속 쓸 건지 그냥 쓰지 말 건지 비밀 투표를 하자. 제가 학생들에게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저는 생각하기를 양심 있으면 그래도 공부하는 게 좋다고 한자 쓰기 계속 하자라고 투표할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당시에 정원이 42명이라면 찬성 반대가 딱 반반이 나왔습니다. 한 표가 더 많았는지. 그래서 제가 야, 오늘부터 너희들은 한자 쓰기 하지 마라. 안 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또 제가 누굽니까? 좀 그래도 승질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한자 공부 안 하겠다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한자 쓰기 교본 나눠준 거 내 돈으로 사서 준 거니까 다시 다 내라. 얼마 안 썼으니까요. 당시에 일요일인지 방송통신고등학교 수업도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아줌마들이 일요일이면 나와서 이렇게 공부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들 아줌마들에게 주고 이거 시간 날 때 쓰세요 하고 줬습니다. 덧붙이자면 당시에 이렇게 담임하면 학부모가 구두 티켓 5만원짜리 한 서너 개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거 안 받았다 치고 더 유용하게 한자 쓰기 교본을 원가로 싸게 구입해서 학생들을 공부시키려고 했는데 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예, 나머지 2개 반은 안 쓴다고 그러면 제가 다시 회수해 갔다는 얘기를 들었는지 제가 맡았던 나머지 2개 반에 가서 야, 너희들 한자 쓸 거야 말 거야 그랬더니 나머지 반 학생들은 우리는 쓰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2개 반은 꾸준히 써서 그해 가을에 수학여행 가기 전에 그 한자 쓰기 교본을 모두 다 한 권씩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담임 맡았던 학생들이 안 쓴 거예요. 참. 예, 또한 저는 교직에 있을 때 가정방문을 좀 갔습니다. 근데 부잣집에는 안 가고 저 가난하고 어려운 학생들 저 탄광지대 또는 도소벽지에 이렇게 좀 가고자 했습니다. 들어가는데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들어가야 될 정도로 이런 움집에 살고 아주 딱한 그러한 가정 형편의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정방문이라고 한번 가보면 그 학생의 처한 여건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제가 이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 교직에 있어서도 못된 선생님도 많습니다. 윗사람에게 아첨하고 아부하는 놈, 또 학생을 갖다가 차별하는 놈, 잘 사는 집에 애들에게는 잘해주고 가난하고 어려운 집에 이런 애들한테는 좀 함부로 대하는 이런 못된 놈이 있습니다. 또 아주 사소한 일로 이렇게 심한 구타를 합니다. 수업 중에 설명하는데 자기 안 쳐다보고 잠깐 지우개로 지웠다고 불러내가지고 귀싸대기를 때리는데 한 대나 2대 때리고 말아야죠. 이 나쁜 놈이 20대 30대를 갖다가 때립니다. 그런 선생 같지도 않은 사람 같지도 않은 그런 놈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름을 갖다 콱 그냥 밝히고 싶을 정도로. 이전에 사립학교 같은데 더 심했습니다. 또 돈 받아먹고 성적 조작하는 놈, 학부모 불러내가지고 술 빼서 처먹는 놈, 심지어 여교사 성폭행하고 실용하는 놈, 동료 교사 술 빼서 처먹거나 폭행하는 놈. 예, 이런 못된 선생님들도 많았습니다. 예, 제가 너무 좀 열받아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서 아주 열성적으로 묵묵히 학생들 위해서 아주 노력하는 이러한 선생님들도 아주 많습니다. 예, 제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 시험을 봤는데 제가 수학을 못한다고 저하고 한 10명 정도가 교무실에 불려가서 고3 때 종아리 10대를 맞았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그 선생님이 아주 고맙습니다. 그 선생님이 야, 네 놈들이 공부하면은 될 놈들인데 안 해가지고 수학 점수가 이렇게 나왔다. 다음 시험에 또 형편없으면 더 죽을 줄 알아. 그래서 제가 수학 공부를 고3 때 열심히 했습니다. 고3 때. 예, 어찌 보면 그 선생님의 그러한 깨우침이 없었다면은 저 대학에 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예, 김경진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예, 말이 나온 김에 현행 교원평가 제도에 관한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원평가를 좀 정당하게 제대로 똑바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그 모교 선배라고 학생들한테 잔소리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학생들이 모교 출신 선생님에게 교원평가에 좀 최하점을 준, 그러니까 잔소리하는 거 꼴보기 싫다 이거죠. 예,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그 못된 놈들이 교원평가 서술하는 데다가
여교사 성희롱하는 글을 갖다가 적어 올렸다고. 예, 제가 봤을 때 교원평가 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현재가 아닌 3년이나 10년 뒤에 교원평가를 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라면 고등학교 1학년 자기 가르치는 선생님을 평가해서도 안 되고 평가할 자격도 없습니다. 누구를 평가해야 되느냐? 한 3년 전에 중학교 때 자기를 가르쳤던 선생님, 그래도 그 선생님이 열성적으로 가르치려고 했지. 그 선생님이 농땡이 치고 못된 선생님이었지. 예, 제가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중학교 때 그 모 선생 아주 못된 놈이었어. 부잣집 놈들한테는 잘해주고 가난한 집 애들한테는 함부로 대하고 수업 시간에 농땡이나 치고, 이런 누구나 다 압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학생들에게 교원평가는 중학교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닌 너희들 초등학교 때 선생님에 대해서 어느 선생님이 좋았다 나빴다 그거 좀 적어봐라. 이렇게 중학생은 초등학교 때 선생님, 고등학생은 중학교 때 선생님, 대학생에게는 고등학교 때 선생님에 관해서 이렇게 어느 선생님이 좋고 나빴는지 이렇게 평가를 하게 하면 그나마 좀 공정하게 좀 평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학생들에게 한자 공부를 좀 강압적으로 시키고자 했는데 받아들이는 학생 입장에서는 귀찮고 힘들고 지겨우니까 별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선생님을 환영하지도 않고요. 예, 잡설이 좀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꿈의 몽 얘기나 하지 웬 이런 잡설이 많아. 죄송한 얘기로 그런 분은 건너뛰어서 다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화단에 목단, 모란꽃이 맞는지나 모르겠습니다. 저의 전원주택에 심어져 있는 꽃이 되겠습니다. 예, 내 인생의 최악의 꿈 네 번째로 화단에 목단꽃에 줄기가 잘려나간 꿈이 있습니다. 예, 이 꿈은 제가 꾼 것이 아니라 저를 생각해주는, 걱정해준 님이 대신 꿔준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꿈꾸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자신의 주변 사람, 자신과 관계된 사람에게 일어날 일을 꿈으로 예지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러한 꿈을 꿨다고 저한테 꿈 이야기를 해줬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꿈 꾸고 나서 한 서너 개월 지나서 제가 이 전동 톱날에 이 손가락 끝이 좀 잘려나가는 그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꽃의 줄기가 잘려나가는 꿈의 상징 표상과 제 손가락 끝에 일부가 잘려나간 꿈의 표상이 좀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꿈에 선생님 꿈속에서 이 꽃송이가 뿌리채 뽑혀 나갔어요. 그러면 저는 아마 이렇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이 손가락 다쳐 수술하는데 얼마나 그 겁을 주는지, 예, 뭐라 하던가요? 예, 항생제가 듣지 않는 슈퍼 박테리아? 이런데 감염이 됐다고, 이 자칫하다가는 손가락을 갖다가 자르는 게 아니라 손목을 잘라야 되는 이런 무시무시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발 손가락 잘라도 좋으니까 죽지만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빌었답니다. 참. 예, 이렇게 꽃의 줄기나 나무의 가지가 잘려나가는 꿈을 꾸면 신체에 손상이 되든지 하던 사업에서 실패를 본다든지 주식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는 그러한 일로 실현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예, 본인이 꾸기도 하지만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대신 꿔주기도 하겠습니다. 예, 알림사항으로 자신의 꿈 체험담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꿈에 관한 해설을 덧붙여 소개하겠습니다. 또한 제 사이트에 정예원으로 등록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 보니까 군대 이야기 다룬 동영상이 아주 인기더구만요. 그래서 저도 자주 보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예, 꿈 체험담을 유튜브 댓글에 올려주시거나 요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만 단순한 꿈의 몽을 부탁하는 댓글은 올리지 말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디까지나 꿈꾸고 일어난 꿈 체험기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꿈의 몽을 부탁하는 분들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최악의 꿈 5번째, 자동차가 멈춰선 꿈을 꾸었습니다. 예, 꿈속에서 가던 차가 멈춰선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기를, 야, 이거 주유소에서 휘발유에다가 물을 섞어서 팔았다. 그러니까 이 차가 섰다. 이렇게 생각했던 꿈이었습니다. 예, 꿈의 실현은 교통사고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예, 제가 유튜브 동영상으로 올려놨습니다. 자동차에 관한 꿈, 교통사고를 예지한 꿈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예, 꿈속에서 생각한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꿈에서 자동차가 멈춰 섰길래 망정이지, 자동차가 부서졌다든지 그러면 더 아주 심각한 교통사고가 되겠죠. 예, 이 꿈도 한 20여 년 전에 꾼 꿈으로 기억이 됩니다. 예, 이 꿈을 꾸고 정확히 일주일 후에 제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예, 그 사고가 날래니까 뭔가 이렇게 헛개비, 귀신이 씌운 모양입니다. 예, 어디 출장을 갔다가 춘천에 집으로 가기 위해서 여느 때는 안 가던 잼버리 도로라고 해서 그러한 길로 해서 춘천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나서 좀 길도 미끄러운데 뭔 귀신이 씌웠는지 앞에 자동차가 그래도 7, 80 이상으로 갔는데도 초행길이라 도로 사정을 잘 모르는데 제가 앞차를 추월해 나갔습니다. 추월해 나간 것까진 좋은데 알고 봤더니 이어서 커브길인 거예요. 커브길을 도는데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속도를 냈기 때문에. 그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에 아이고 빗길 과속. 어떻게 순간적으로 그냥 차가 미끄러져서 휙 한 바퀴 뺑 돌고 플라스틱 볼대 이런 걸 바꾸서 충격이 좀 완화되면서 산 밑에 바위를 받고 차가 멈춰졌습니다. 이거 한 바퀴 돌았길래 망정이지 반 바퀴 돌아 떨어졌으면 왼쪽은 절벽 비슷한 것으로 아마 여기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나고 이렇게 보니까 운전대를 제가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몸은 한 군데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차 문을 열고 나오는데 일주일여 전에 꿨던 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 나가보니까 자동차에 왼쪽 부분이 퍽 들어가고 시동을 걸어보니까 그래도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후진해가지고 살살살 춘천으로 끌고 왔습니다. 당시에 정비공장에 가지고 가니까 이거하고 저거 해야 된다 하면서 일주일 후에 찾으러 오라고. 그래서 당시에 견적도 100만 원 이상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멈춰 선 것처럼 일주일간 정비공장에 있게 된 어느 분이 제가 다른 사람 꿈 가지고 연구만 했지 본인 꿈은 없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예, 저도 어머니가 꿈을 아주 잘 꾸셨고 저희 아버님도 이사한 날 밤에 17년 뒤에 집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꿈을 꾸셨습니다. 제가 장남으로 꿈꾸는 능력에 유연적으로 제가 물려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지적인 좋은 꿈, 나쁜 꿈을 꾸고 나서 꿈대로 딱딱 들어맞았기에 제가 꿈을 믿고 꿈을 연구하게 되는 어렸을 때 어머님이 이렇게 삼형제 이렇게 모아놓고 야 조심해 왜요 안 좋은 꿈을 꿨어. 제가 이러한 예의적 꿈의 세계를 연구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또 제 자신이 운명적으로
고 한권덕 선생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러한 예의적 꿈의 세계에 관해서 연구하게 되는, 또 제가 대학의 국어교육과, 국문학과, 또 한문학, 이러한 인문 계열이 꿈의 상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 좀 유리한, 제가 또 이렇게 직관력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능력이 조금 있습니다. 다음 얘기로 주식 투자에서 실패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야, 저놈은 주식으로 다 망한 모양이다. 아닙니다. 제 한 30년 주식 인생을 평가하면 그래도 주식에서 손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합산하면, 광고성으로 여기 있는 책 모두가 제가 출간한 책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책을 거의 안 사보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보거나 여기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으로 보지, 이렇게 책을 보는 시대가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의 일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좋아요, 구독,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 컨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내 인생의 최악의 꿈 6번째, 자동차의 기름이 텅텅 비어있던 꿈, 또 내 도시락 3개 중에 2개인지를 훔쳐간 꿈, 집사람의 꿈이 되겠습니다. 이빨이 반쯤 부러져 나가고 베란다 김치통에서 악취가 나고 그 부근에 가면은 이빨이 흔들리던 꿈을 꿨다고 합니다. 제가 누굽니까? 꿈의 몽을 하니까 자동차에 이렇게 기름이 텅 비어있던 꿈을, 자동차가 멈춰섰는데 이번에는 계기판에 이렇게 앵꼬 기름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만땅을 채웠다고 생각했는데 계기판에는 하나도 없는, 깨어보니까 꿈이었습니다. 야, 이게 안 좋다. 자동차가 어떤 내 가게, 자동차에 기름이 하나도 없다는 게 내 은행의 통장, 잔고가, 돈이 텅텅 비게 되겠구나. 그래서 야, 이거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을 다 처분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을 청했는데 또 꿈을 꾼 거예요. 이번에는 내 도시락을 누군가 훔쳐갔습니다. 그런데 정확하진 않은데 3개 중에 2개를 가져갔는지, 그래도 하나는 남아있는데, 이런 꿈을 또 꿨습니다. 하룻밤에. 그래서 야, 정말로 진짜 주식을 팔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집사람에게 안 좋은 꿈 꿨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집사람도 꿈을 꿨다는 거예요. 뭐냐 그러니까 이빨이 반 부러져 나갔다. 누가 다치거나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빨 빠지는 꿈이 여러 가지로 실현되지만 재물의 손실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제가 재물이 손실나는 꿈을 꿨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집사람도 또 다른 꿈도 꿨다는 거예요. 뭐냐? 어디 베란다에 이런 김치통이 있는데 아주 악취가 나더랍니다. 그리고 그 부근에만 가면은 막 이빨이 흔들리는 이러한 꿈을 꿨답니다. 꿈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필이면은 그 꿈을 토요일날 아침인지 꿨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팔래도 팔 수가 없었어요. 장이 안 열리니까. 그래서 당시에 계약을 앞두고 있었기에 모처로 집사람과 어디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일어나서 주식의 매도 매수 사항을 보니까 이상하게 내가 샀던 주식이 안 뜨는 거예요. 당시에 주식을 주당 4,000원에 사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잠 자고 한 10시 정도인가 이렇게 보니까 이 수성이라는 주식이 거래 정지가 되어 있던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 직원놈이 200억 원을 갖다가 횡령해 가지고 그게 아침부터 거래 중지가 되어 있던 거예요. 이렇게 횡령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되면, 운 나쁘면 그 주식이 상장 폐지되는, 휴지 조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앞이 캄캄했습니다. 나중에 뭐 팍신에 들어가 보니까 뭐 상장 폐지된다. 또 그렇게 그 좀 초상집에 와서 약을 올리는 좀 못된 놈들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꿈의 몽을 해보니까 이게 상장 폐지까지는 안 갈 것 같았던, 왜냐하면 이 도시락을 다 잃어버린 게 아니고 좀 반 넘게 잃어버리고, 또 집사람도 이빨이 다 부러진 게 아니라 반이 부러져 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반이라도 좀 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졌습니다. 참 꿈의 상징이 얼마나 절묘합니까? 이 직원의 횡령, 이 더러운 행위, 김치통에서 악취가 났다. 참 꿈의 상징이 너무나 절묘합니다. 예, 정확히 2달 후에 거래가 재개됐는데 제가 샀던 금액인 4,000원에서 딱 반토막 난 2,000원에 거래가 재개됐습니다. 그때라도 팔았으면 딱 반 건지는 건데 또 미련이 있어가지고 내버려 두다가 1,700원대에 그냥 던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그놈의 그 수성이라는 주식에 아주 예, 제가 꿈을 꾸고 매도하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주말이고 미처 매도할 여유를 주지 않더구만요. 예, 상징적인 미래의 집 꿈의 실현은 100% 꿈의 예지대로 진행이 된다. 우리 인간이 벗어날 수가 없다. 예, 어느 분하고 그 태몽에 관해서 전화 상담을 했는데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유산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상담하신 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던, 왜냐하면 그런 안 좋은 꿈을 여러 개 꿨으니까 제가 어찌 보면 그렇게 모질게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마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셨던, 예, 실제로 유산하는 일로 실현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징적인 미래의 집 꿈의 실현은 꿈의 예지대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뭐 구슬한다, 뭐 머리카락을 뽑아서 퇴퇴퇴 다 소용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굳이 꿈의 실현을 벗어나자면 선행을 베풀고 음덕을 쌓는 것만이 그래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예, 이런 꿈을 꿨을 때 대박! 주식을 사라 실증 사례 위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와 꿈, 주식 투자자가 반드시 시청해야 되는 주식으로 대박난 사례, 쪽박난 사례를 동영상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예, 내 인생의 최악의 꿈 7번째, 예, 기차에서 가방을 잃어버린 꿈을 꿨습니다. 또 바둑을 두는데 저 멀리서 내 돌을 잡으려고 상대방이 이렇게 돌을 놓는, 꿈속에서 제가 압니다. 아, 저놈이 내 대마를 잡으려고 저렇게 멀리서 이렇게 놓는구나. 이러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둑에서 내 바둑돌이 대마가 좀 잡히게 되는, 이거 내가 좀 건강해서 좀 안 좋은 일이 다가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와 유사한 사례가 많았는데요. 꿈에 바둑 뛰다가 상대방 돌을 한 뭐 대여섯 개 이렇게 내가 잡아내는 꿈을 꾸면 주식에서 쬐끔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마가 위태롭다는 건 조금 커다란 손실이 나는 거죠. 예, 가방을 잃어버린 꿈, 또 바둑에서 내 돌이 위태로움에 처하는 꿈, 재물이 나가는 거는 뻔히 알고 있었는데 당시에 주식에서 손실을 보고 있던 상황이라서 나 모르겠다,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랬더니 참 일주일 후에 그 서브프라임 사태인가요? 뭐 일이 돼가지고 그냥 두두두두 그 후로도 엄청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내가 꿈을 믿고 이번에는 진짜 주식을 던졌어야 되는데 그러면 손실봤다고 될 대로 되라 내버려 뒀더니 아주 퍽 떨어졌습니다. 저는 대북 경협주, 예, 전기주식, 광명전기, 재룡전기, 선도전기 요 위주로 했었는데
이 광명전기가 서브프라임 때 뭐 700원인가까지 떨어졌었습니다. 뭐 올라갈 때는 4,000원 이상 넘은 적도 있고요. 그러니 참 그때 엄청 떨어졌던 거죠. 예, 또 오래전에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 둘째 아들의 머리가 문의 모서리에 맞아서 깨져가지고 피가 나오는 꿈을 꿨습니다. 그 꿈에서 뭐 119 부르고 이러한 꿈이었는데, 예, 깨고 나서 아들이 또 다칠까봐, 예, 서울에 올라갈 때 집사람 보고 아들 좀 조심해, 좀 잘 보살펴 그랬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웬걸 자식이 다친 게 아니라 자식처럼 애착이 가고 마음을 두었던 주식에서 손실이 나는 일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예, 제가 라디오 방송에서 주식 해설자가 여러분 오늘 자식들 밥벌이 잘했습니까? 예, 자신이 보유한 종목에서 수익이 많이 났느냐? 상한가 간 주식 종목은 효자인 거죠. 떨어진 주식은 불효자. 예, 어떤 분은 아들의 머리가 깨진 꿈을 꾸고 새로 산 승합차, 애지중지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이 찌그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꿈의 상징에서 자식은 자식이 아니라 자식처럼 애착이 가고 열정을 다하는 대상, 일거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유튜브에 자식에 관한 꿈이 올려져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추천 동영상으로 이런 꿈을 조심하라, 흉몽의 실증 사례 50선, 또 죽음의 집 꿈 사례 총정리해서 올려놓았습니다. 또한 죽음의 집에 관한 꿈 사례, 실증 사례 위주로 한 200~300개가 올려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죽음의 집 꿈에 관해서 개괄 해설 및 요약 동영상을 광고 없이 올려놓았습니다. 편안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 뭐 로또 복권 당첨 꿈이 아니라 어찌 보면 아주 기분 나쁜 이런 죽음 예지 꿈을 올려놨기에 기분이 나빠서 안 보실 것 같네요. 자, 제가 추천하는 동영상으로 저의 홍순래 박사 꿈의 몽 1810쪽의 내용을 하나의 동영상으로 요약해서 총 93분의 분량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한 알림사항으로 사주의 기초상식, 예, 사주에 관해서 잘 모르시는 분, 나는 사주에 관해서는 몰라, 하지만 사주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며칠 후에 사주의 기초상식 통합본 신경 써서 특별히 자막까지 다 달아서 올리겠습니다. 예, 사주에 관한 동영상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